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정책회의 일부 차현주입니다. 잠시 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KTV 단독으로 생중계되는 국무회의 현장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논의된 내용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국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 후 처음 열리는 회의인데요. 자세한 내용 조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세종실 연결합니다. 모지한 앵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을 위한 지혜가 모이는 곳,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가 열리는 청와대 세종실입니다. 저는 KTV 모지안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 마무리됐습니다. EU와의 디지털 통상 협정, 그리고 이탈리아의 관계 격상,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협력까지 이 실용주의적 관점에서의 외교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번 성과들을 민생 경제로 연결하기 위한 부처들의 후속 조치들이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열리는데요. 오늘부터는 각 부처들의 장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들려드리는 국무회의 현장 인터뷰로 그 시작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무회의 현장 인터뷰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대한민국 외교 사령탑이죠. 조현 외교부 장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4개국 순방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 이런 유럽 순방이 대유럽 외교를 조금 본격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 대통령의 순방을 통해서 거둔 좀 구체적인 성과가 궁금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주에 벨기에 그리고 EU 27개국의 본부, 네. 다음에 이태리 교황청, 그리고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그 성과를 살펴보면은요, 벨기에에서는 이 벨기에가 유럽의 물류 중심지이고 그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분야의 협력을 논의해서 우리 중소기업과 또 이 분야 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EU 27개국의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EU 본부를 찾아서 상임위원장과 그 EU 대통령 전부 면담을 했는데, 네. 이를 통해서 EU와 무엇보다도 그 디지털 협정을 체결했고, 네. 이렇게 됨으로써 한국과 EU가 이제 디지털 통상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 정보 협정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EU 27개국의 방산 수출을 더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태리는 26년 만에 우리 정상의 첫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EU의 그 협동 경제, 그리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이런 것들에 착안해서 여러 MOU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교황청을 방문하셔서 교황님과 면담도 했고, 특별미사에서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발신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내년에 한반도에 우리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청년 대회에 교황님을 초청하고, 여기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에비앙의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사실 G7 정상회의에 작년에 이어서 2년째 계속 참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그 G7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이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중동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에너지, 물류 문제 등 세계
현안들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세계의 주요 정상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독일, 케냐 등 여러 정상들과 또 양자회담도 가지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만찬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90분 동안 매우 긴밀한 협의를 가지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동 전쟁을 비롯한 세계 정세, 그리고 동북아의 정세, 한반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긴밀한 대화를 나누셨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주문하신 바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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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이 장관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단순한 이 외교 무대를 넘어서 좀 실질적인 국익 보따리를 좀 챙겨온 그런 이제 순방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순방에서는 EU와의 안보 방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또 정보 공유도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레오 14세 교황에 대한 방한과 방북 제한 등 조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 또 좀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외교부가 순방 성과를 이어받아서 좀 후속 조치를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번에 그 정상 간에 합의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꼼꼼하게 챙겨나가는 일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MOU 체결된 것을 이행을 위해서는 각국 실무진들과 계속해서 그 이행에 관한 협의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EU와의 협상도 있고 또 G7에서 논의된 것들을 앞으로 내년에 G7 정상회의 또 고려해 나가면서 우리가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 해나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것은 벨기에에서 대통령께서는 처음으로 교민 간담회를 가지셨습니다. 네. 사실 벨기에의 교민 숫자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교민 간담회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벨기에 교민 간담회에는 또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60년대, 70년대에 입양되어 가신 입양아 출신 한국 분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통역으로 진행을 했었어야 됐죠. 그런데 이들의 그 개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 내외분께서도 그 눈물을 훔치시는 장면을 네. 제가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청하신 한국과의 보다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 즉 DNA 테스트를 통해서 생부모를 찾는 것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외교부가 앞으로 후속 조치로서 꼼꼼하게 챙겨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내에 있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신 또 국민들까지 챙기는 모습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또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생중계가 되고 있는 국민 생중계가 되는 자리다 보니까 대통령 앞인 것도 있지만 국민들께 또 지금 보고를 하는 자리잖아요. 굉장히 떨리실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실지 궁금해요. 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께 직접 그 국제 정세나 현안 그리고 우리의 외교 정책을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 네. 힘이 납니다. 떨리시지만 그래도 국민분들께 좀 보고 드릴 수 있는 자리라서 힘이 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준비하신 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현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국무회의 테이블 안건에 오를 안건들이 과연 국민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국무회의 현장에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아나운서 모지안이었습니다.
당분간 폭염 수준의 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예년 이맘때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 아산은 29도로 서쪽 지역은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다만 습도가 높지 않아서 체감 더위는 심하지 않겠고요. 동풍이 닿는 동쪽 지역은 동해와 울진이 22도 등 평년 기온을 약간 밑돌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는 내일까지 최대 60mm, 동해안과 남해안은 오늘 밤까지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국의 대기순환이 원활한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세종 27도, 광주는 28도까지 오르면서 서쪽 지역은 어제보다 높겠고요. 반면에 강릉 23도, 대구는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 이맘때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모레는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북교육 2030 대전환 추진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교육 대전환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경북교육청은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과 성장, 행복을 중심에 둔 사람 중심 교육을 핵심 가치로 미래 교육 비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진단은 교육, 산업, 행정 분야 전문가와 교육청 관계자, 현장 교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교육부 차관과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역임한 김재춘 교수가 단장을 맡았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AI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라며 학생들의 가능성과 꿈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영선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앞으로는 임산부가 직접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어려울 때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됩니다. 임산부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이 지원 서비스를 대신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리인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책 서비스의 혜택과 편리함도 커지는데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혜택 대상에 미숙아 출산 가정이 추가됐고요. 해산급여 지급 서비스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는 유네스코 지정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인데요. 이를 맞아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2026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김구 특별전이 열립니다. 주제는 나의 소원, 나의 선언입니다. 전시장 중앙에는 백범일지의 나의 소원 중 일부 문장이 대형 원고지 형태로 구현됐고요. 관람객들은 문장 속 한 글자를 선택해 자신만의 선언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선언문들은 전시 기간 동안 한 권의 책으로 전시될 예정입니다. 전시장에는 백범일지를 비롯한 김구 선생 관련 도서들도 함께 비치되는데요. 참여자들에게 책갈피, 김구 안경 배지 등 다양한 기념품도 제공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다문화 가정의 목소리와 복지 취약계층의 고충을 듣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경기 안산시와 여주시, 충북 음성군으로 가는데요. 이들 지역의 다문화 센터를 찾아가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도 지원하는데요. 개인 신용과 채무 상담, 법률 상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요즘 K-팝을 넘어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K-컬처를 아우르는 마이 K-페스타가 오는 25일 켄텍스와 손옥함 고양에서 개막합니다. 전 세계 한류 팬들이 한국 문화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종합 박람회인데요. K-팝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이고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 상담회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K-컬처 분야별 창작자와 문화예술인 등이 관객과 소통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되는데요. 페스타라는 이름처럼 K-컬처 산업 전반을 담은 축제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마이K 페스타 관련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스치는 바람 숨이 막히게 조여오던 삶 이제야 마주한 오래돼야 춤을 추듯이 흘러가보자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그 바다로 함께 갈 수 있다면 새벽 속에 들려온 목소리를 들어봐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사라질까 지난 시간의 흐름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나의 꿈이야 어두운 이 밤을 스치는 바람 숨이 막히게 조여오던 삶 이제야 마주한 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번 한 주간 마약류 안심 수거 주간을 운영합니다. 처방받은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주변에 수거 가능한 약국 확인하셔서 꼭 안전하게 반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